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어, 실습을 좀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엑셀을 좀 알아볼게요. 정규 분포에 대한 엑셀 실습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엑셀을 오픈을 하시고요. 자, 먼저 시트 하나에 정규 분포라고 해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설명했던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키 172cm의 평균 172cm, 그리고 표준 편차가 3cm, 172cm의 평균 중심으로 3cm의 표준 편차만큼 펼쳐져 있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제가 150cm부터 한번 쭉 엑셀을 끌어서 밑으로 내리면 오른쪽 버튼에서 자동 채우기 옵션이 나오고 연속형 데이터로 이렇게 보면 150cm에서부터 205cm까지의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정규 분포로 가정한다고 했을 때 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nom.distribution 정규 분포라고 하는 함수고요. 이때 nom distribution은 x라는 값을, 그러니까 특정한 값을 넣으면 해당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 그려져 있는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값을 오픈해 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172cm의 표준 편차 3cm라고 하는 정규 분포를 일단 그려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요. 제가 아까 함수를 뭐 썼냐면 150cm일 때는 이 평균 172cm이면서 표준 편차 3인 정규 분포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그 위치한 값은 무엇이냐를 나열해주는 함수가요. 롬점 디스트리뷰션, 여기 150cm는 172cm의 3표준 편차에서 누적값이냐 확률값이냐, 해당 150cm의 확률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폴스라고 해서 0을 여기 폴스라고 되어 있지만 0은 폴스, 1은 트루 값으로 이렇게 엑셀이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누적 분포가 아니라 150cm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0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A4라고 하면 150cm, 그 150cm가 172cm의 평균과 3cm의 표준 편차를 가진 정규 분포의 확률값은 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의 마이너스 13승에서 소수점 자릿수가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요 엑셀에 이 심표를 딱 누르고 소수점 이렇게 늘리게 되면 값이 나옵니다. 굉장히 확률적으로 희박하다라고 그 값이 나오죠. 이 놈 디스트리뷰션 A4의 172.3을 151cm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알기 위해서 엑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점에 커서를 갖다 대면 십자 모양이 펼쳐지는데, 십자 모양을 이렇게 끄집어 내리면 151cm에 해당되는 확률값이 나오고요. 또 똑같은 함수기 때문에 함수의 이 A5에 있는 값만 쭉 바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에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동일한 함수인데, 뒤에 있는 값은 동일한데 여기 A11 이 앞에 있는 값을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놈 디스트리뷰트는 172cm에 3cm의 표준 편차를 갖는 정규 분포에서 150cm가 될 확률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렇게 150cm일 때는 확률이 0.00002793, 157cm의 확률은 0.00004957, 이렇게 확률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확률값을 이렇게 엑셀로 잡아주고요. 물론 단축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Shift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아래쪽을 누르면 데이터가 채워진 것들이 다 영역이 설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삽입, 그리고 차트에서 이
이 꺾은 선형 차트가 있는데요. 꺾은 선형 차트에서 이렇게 하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150cm부터 205cm까지의 이 정규 분포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56cm라고 했을 때, 이 156cm, 여기 표시가 안 되죠. 표시가 안 되는 건 우리가 150cm부터 205cm까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차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선택을 누릅니다.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면 여기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그래프의 X축에 있는 가로에 해당되는 게 이 창입니다. 근데 가로축 레이블이 기본값인 1, 2, 3, 4, 5로 처리됐기 때문에 편집을 눌러서 여기 150에서부터 쭉 내려서 205까지 표시를 해달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데이터 원본에 가로축 레이블이 150부터 205까지 쭉 펼쳐지고요. 이거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정규분포의 그래프가 172cm에 172cm에 제가 표시를 하려고요.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그렇습니다. 172cm를 중심으로 3표준 편차로 펼쳐져 있는 정규분포의 모양이 나오고 156cm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여기 어디만큼 있죠? 그러면 굉장히 희박한 확률을 표시를 해줘요. 뭐 확대를 하더라도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0.000008554 이렇게 확률값을 구해줍니다. 해당 156cm 확률값. 그러면 조금 올라가 있는 값을 한번 볼까요? 168cm일 때는 확률값이 어떻게 되냐? 전체 이 분포에서 168cm일 확률은 이렇게 하면 여기에 168의 확률 이렇게 0.054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4%의 확률로 168cm에 있는 확률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이 168cm의 확률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150cm부터 168cm까지 총 누적 확률을 구해서 168cm가 전체 집단 내에서 몇 퍼센트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각각 여기에 있는 우리가 norm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쓴 값들은 해당 변수들의 특정한 변수 값들의 이 확률 값들을 결과값을 내주고요. 지금은 우리가 삽입해서 일러스트레이션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150부터 이 180, 168까지, 180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전체 영역을 구하고 싶을 때는 150부터 쭉 누적 확률 함수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그 함수의 옵션이 커뮬레이티브라고 하는데 이걸 1로 표시해주면 하나씩 누적 확률 값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168의 누적 확률 값은 0.912 그래서 0.1% 하위 0.1%에 있는 값이 168cm에 있는 사람들은 하위 0.1%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규 분포에 대한 엑셀 계산 방식이고요. 주로 norm distribution에서 x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이루어지는 이 정규 분포 안에서 x 값은 무엇이냐, x 값에 해당되는 확률은 무엇이냐, 이걸 호출해주는 함수가 norm distribution입니다. 그런데 norm.s.distribution이라고 하면 norm.s.distribution이라고 하면 이 g값, 우리가 지금적으로 뭐라고 했죠? 정규 분포를 그냥 있는 숫자로 바로 확인하기 힘들 때, 여기에서 이제 이 면적들을 계산하기 힘들 때 어떻게 했죠? 요즘에 면적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숫자로 계산했을 땐 정규 분포로 이제 바꿔지는데, 이제는 x 값을 z 값으로 변환했을 때의 확률 값은 얼마냐라는 것도 여기에 이렇게 엑셀에서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norm.s.distribution인데요. 이 norm.s.distribution은
우리가 이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x값을 알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확률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크게 많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점수로 전환을 해서 모양을 좀 더 종 모양을 바꿔보기 위해서는 표준 전기분포로 바꿔보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한번 써볼 건데요. 엑셀에서 우리가 150cm를 이 그래프를 살짝 옆으로 옮기고요. 도형을 좀 지우겠습니다. 값 이건 이제 일반 값이고요. 원래의 값이고요. 이게 이제 정규 분포상 확률입니다. 이건 누적이었죠. 제가 방금 누적이라고 1로 표시했기 때문에 누적 함수가 된 거고요. 원래의 값이 여기 본되게끔 제가 색깔을 좀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원래의 값이 아니라 이제는 z값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제가 z값 구하는 공식은 어떻다고 했죠? 150에서 172를 뺀 상태, 평균을 뺀 상태에서 표준 편차 이 3으로 나누게 되면 z값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g값. 이 g값을 여기 150부터 205까지 쭉 대응하기 위해서 밑으로 쭉 끌어내리면 이렇게 z값이 g값이라고 하죠. g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g값이 나오게 되고 이 g값의 분포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 표준 정기 분포로 이제 바꾸었기 때문에 norm s distribution 그리고 g값 누적 확률이 아니라 일반 값이니까 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률이 구해지고요. 확률은 여기 방금 하나 구한 다음에 엑셀 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점에 커서를 갖다 대면 십자 모양이 된 상태에서 십자 모양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밑에까지 아래쪽까지 함수가 적용이 됩니다. 이 확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면 역시 이 표준정규 분포의 모양이 나오고요. 이 표준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걸로 바꿨습니다. 이걸 다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선택을 눌러서 이 가로축 레이블을 여기 z값으로 있는 거를 이렇게 다 한번 쭉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평균이 0이면서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엑셀에서는 이렇게 디자인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의 정의 자체가 일반 값에서 z값으로 변화시켜서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 1로 만드는 함수 이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고요. 일반 정규 분포는 평균이 170이고 3이면서 원래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정규 분포다, 일반 정규 분포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실습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R 스튜디오를 설치했기 때문에 R 스튜디오를 가지고 정규 분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실습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R을 설치를 했을 거고요. 여러분들과 R을 가지고 정규 분포와 관련되어 있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환경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R 스크립트를 엽니다. 이 R 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R 실습을 할 때마다 명령어들이 이렇게 왼쪽 하단에 있는 콘솔 창에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라이브러리 뭐 1 플러스 1은 뭐 2 이런 내용들을 콘솔 창에 여기가 콘솔 창이라고 불리는데요. 콘솔 창에서 요가값을 입력하게 되면 컨트롤 L 이렇게 눌러서 지워져 버리면 기록들이 안 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 스크립트를 열어서 여기에서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1 플러스 1은
입력을 한 상태에서 엔터를 쳐도 콘솔 창에 결과가 나오지 않죠. 여기서는 컨트롤 엔터를 누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여기 스크립트에 적혀있는 명령어가 콘솔 창에 한 번 더 반복되면서 결과값이 나오고, 우리가 이 입력된 결과값들, 그 명령어들을 저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getwd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치면, 컨트롤 엔터를 딱 검색을 치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로명이 나옵니다. 이 경로명은 여러분들이 실습에 필요한 파일들을 저장하고, 이 저장한 파일들 여기서 불러오는 형태들의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경로가 너무 복잡하면 파일을 열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이 경로를 쳐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기만의 워킹 디렉토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보통은 실습할 때 학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C 드라이브에 자기가 원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강원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etwd에 c땡 강원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면 내 워킹 디렉토리, 내가 이 R 스튜디오를 작업할 파일들이나 저작물들이 저장될 그런 폴더를 지정해 주는 형태가 바로 setwd입니다. 이 setwd로 이렇게 지정을 한 이후에 저는 오른쪽에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go to working directory라고 하는 걸 누르면 내가 설정해 놓은 이 폴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바로바로 경로명을 쓰지 않고도 불러올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요. 참 유용합니다. 그래서 setwd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요. 일단 한번 이건 나중에 R 스크립트를 저장하기 전에 해서 untit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장을 해보면 네. 지금은 저장 버튼을 누르면요. 이 강원이라는 폴더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정규분포라고 하는 정규분포, 그 다음에 이따가 실습할 이양분포, 포화송분포에 대해서 실습을 하겠으니 이 이름으로 저장해 달라고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규분포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정규분포는 말씀드렸죠. X에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어떤 값을 입력할 거냐? 시퀀스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입력을 할 건데 150cm에서부터 그리고 205cm까지 랭스는 약 한 60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X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150부터 205까지 60개의 자료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R에서 정규분포를 구하는 값은 아까 엑셀에서 똑같아요. 엑셀은 norm.distribution 이렇게 해서 특정한 값 150, 130을 만약에 168cm를 172cm의 평균을 갖고 3cm의 표준 편차를 가진 확률값을 구해줘 라고 표현을 했다면 R에서는 dnom이라고 씁니다. 정규분포 distribution norm, nominal distribution이라는 값을 쓰고요. 이 x라는 변수값을 min은 172cm에 sd 표준 편차 3이라고 하는 이 정규분포의 그래프에 x를 대입해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확률값들이 바로 쭉 나열해서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x1이라는 값을 저장을 한 함수 명령어가 이거고요. 다시 실행을 하면 이 끝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실행이 돼서 x1에 이렇게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상단에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50에서 205까지 약 60개의 자료를 시퀀시얼, 그러니까 한 단계씩 60개를 쪼개가지고 150부터 205까지 나열시켜줘 라고 하는 결과값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X에 이제 입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X1에다가는 이 디스트리뷰션 노미널로 해서 정규 분포에 이 150과 205, 이 60개의 만들어진 자료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요 X를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민 172, 평균이 172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의 확률 값들을 나열해줘 라고 하면 여기에 바로 확률 값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고요. 이 확률 값들을 y 값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건데요. 한번 그려볼게요. 플랫이라는 걸로 x1을 이렇게 넣어보면 바로 점점점점점에 의해서 정규분포 모양이 그려집니다. 이걸 우리는 그래프 그림을 타입크는 라인으로 해줘 하고 다운표를 치고 L 라인이라는 명령을 치면 이렇게 라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정규분포고요. 제목은 메인이라는 함수에다가 평균이 172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 그래프 이렇게 하면 바로 평균이 172, 그래프의 제목이 나오면서 여기 플랫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게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리는 지금은 이 정규 분포의 값은 특정한 값이 대응하는 확률 값들을 계산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d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150cm에 해당되는 확률 값이 2.79, 3140, 2의 마이너스 13승 이렇게 계산되어 나오는데 누적한 값들 그러니까 30에 해당되는 값들이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177.0339죠. 네, 0339. 여기 x 값이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여기 x1이고 y 값은 x 값은 x, x1 이렇게 해주면 아래쪽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180cm에 해당되는 확률들을 합계 아래에서부터 150cm부터 합계를 구해달라고 하면 누적 정규분포 확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요거는 x2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pnom이라고 하는데요. pnom은 x라는 변수들 즉 150부터 205까지 60개의 자료를 만들어 있는 이 x라는 변수를 민 평균은 172cm에 S 표준 편차는 3인 이 그래프에 대응하는 누적 확률 값을 보여달라고 하면 x2만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0.000부터 1.000까지 쭉 누적한 값들이 나오고요. 이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플랫 x라는 가로 쪽에다가 x2 누적 확률 값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제목을 평균이 172이고 표준 편차가 3인 누적 정규 분포 확률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누적해서 그려주고요. 이게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타입크는 라인으로 만들어줘라 하고 L 하고 다운표로 묶어주면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친 상태면 이렇게 누적으로 180에 해당되는 확률 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죠. 만약에 180에 대한 값을 하나만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냥 놈 180은 민이라고 하는 데서 172cm의 표준 편차가 3cm인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누적 확률 값이 얼마냐 하면 99.61%입니다 라고 이렇게 값을 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180에 해당되는 그 특정 값의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d놈을 쓰면 되고요. d놈에 180에 미는 172, SD는 3 이렇게 했을 때 엔터를 치면 0.0037, 100분율로 환산하면 0.37%의 확률로 180cm의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정규 분포를 가지고 확률값을 구하는 방식을 R과 엑셀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지금 정규 분포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리고 있지만 통계학자들이 이론치로 만들어 놓은 분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정규 분포, 이항 분포, 그리고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후 단에는 표본 분포와 가설 검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적 분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걸 배운다고 생각하고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확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확률 값들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연속형 확률 변수, 그리고 이산적으로 한 학급에서 안경 착용자 수는 3.5명이 될 수가 없죠.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뚝뚝 끊어져 있는 형태들의 데이터가 될 거고요. 여기 온도는 뭐 23.13도부터 23.135도 이렇게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숫자들을 쪼갤 수 있는 단위로 변수값들이 형성되어 있는 게 연속형 확률 변수.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정규 분포라는 걸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는 이산형 확률 변수를 가지고 분포를 만들었는데 통계학자들이 이상치의 분포를 만들었는데 이 이산형 확률 변수는 바로 한 학급에서 안경 착용자 수, 1000개 생산시 불량품 수처럼 1, 2, 3, 4 이렇게 정수로 떨어질 수 있는 변수들을 다루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산형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이항 분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이상적인 분포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향후에 가설 검정을 하는 과정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이항 분포의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항 분포는 특정한 값들이 정수로 나타내는 것들의 분포라고 했는데요. 주로 이항 분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실험의 결과가 두 가지,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앞과 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성공과 실패, 성별을 했을 때 남자와 여자 이렇게 사건의 결과가 두 가지로 선택될 수 있는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는 성공 확률이 있고 또 하나는 실패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뒤에 나오는 확률, 그 다음에 남자가 나올 확률과 여자가 나올 확률 이렇게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론치의 확률을 갖다가 성공 확률을 P, 그 다음에 실패 확률은 확률이 전체 합계가 1이기 때문에 1에서 P를 뺀 1-P가 실패 확률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결과만 나타나기 때문에 뭐 2분의 1,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뭐 4분의 1, 6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들의 성공 확률이 나타나게 되고요. 성공 확률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여러 번 했을 때, 이거는 딱 한 번 했을 때 동전을 딱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이제 한 번 던졌을 때의 사건이라면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반복됐을 때 하나의 확률 값들이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n번 시행했을 때 n번 중에 특정한 값이 특정한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출현한 횟수를 바로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렇게 예시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이항 분포는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그래프의 모양과 그래프 그 표현식을 x라는 변수가 뮤라는 평균과 시그마라고 하는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표시했듯이 이항 분포는 몇 번 던졌을 때 그 몇 번 던졌을 때 그 한 번의 그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P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고 이 P라는 확률을 가진 하나의 사건을 여러 번 했을 때에 나오는 분포 X바에서 B는 베르누이는 바이너미널은 N이라는 횟수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 표현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동전을 3번 던져서 나온 앞면의 수. 앞면의 수라고 하는 거는 동전과 앞면은 그 성공 확률이 두 가지죠. 네. 앞면과 뒷면.
앞면과 뒷면. 예. 이 앞면과 뒷면에 있을 앞면 순서 볼게요. 앞면과 뒷면. 이론적인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죠.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이 하나의 사건에서는 2분의 1, 2분의 1인데 이걸 여러 번 시행하는 거예요. 그게 n번,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여기 3회 앞면이 나올 이론적인 확률 2분의 1 이렇게 해서 표현식이 완성이 되고요. 공전을 3번 던져서 나온 앞면의 수라고 한다면 3번을 던졌으니까 B3 그리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니까 이 x는 그러면 앞면이 한 번 나올 때, 두 번 나올 때, 세 번 나올 때 이 확률을 갖다가 여기에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공장에서 1000개의 생산품의 품질 검사를 했을 때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합니다. 이게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번을 했다고요? 1000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불량이냐 아니냐의 확률은 이론적으로 2분의 1입니다. 물론 이미 알려져 있는 확률이 있다면 그 확률을 쓰면 되겠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거 이미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조건을 줍니다.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는 바로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불량품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을 성공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 그래서 불량품이 평상적으로 나오는 확률이 1000분의 2다. 1000개 만들 때 한 2개 정도 나온다고 하는 이 평균적인 어떤 이론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1000번을 던질게. 1000번을 던지면 그 0.0002의 이론치를 가지고 있는 분포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 분포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고요. 분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불량품의 개수가 10개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0.0002라는 확률로 나오는 이 분포에서 한 개가 만약에 10개라고 하면 10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냐? 희박하겠죠. 평균적으로 1000번을 했을 때 2번 나오는 이런 사건의 어떤 상황 속에서 10번이 나오면 이거를 확률값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의 그 쓸모가 있는 겁니다. 이 양모포는. 자, 마지막 또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몇 번 던졌다고요? 공식 여러 번, 10번을 던졌습니다. 그럼 n이 10인 거죠. 그렇죠? 1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하면 몇이 나올지 1의 눈에 몇 번 나올지는 몰라요. 10번 던졌을 때 몇 번 나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세 번 나올 수도 있고 10번 계속해서 1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1이 나올 확률이 이론치로 이미 6분의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10번 던졌어요.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10번 했어요. 그 중에서 그러면 1이 10번을 던졌는데 5번이 나올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6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이항 분포의 분포고 확률값의 계산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문제들 사지선다형 문제 5개를 이문했어요. 그 사지선다형 1, 2, 3, 4라는 이 답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확률이니까 이론치로는 4분의 1의 확률인 거죠. 이 문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답을 맞힌 문제의 수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했는데 내가 3번 맞출 확률, 4개를 맞출 확률, 이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론치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4분의 1인 거죠. 사지선다형이니까요. 그래서 5번의 시행을 4분의 1이라는 이론치를 갖다가 했을 때 몇 번 맞출, 한 번 맞출 확률, 두 번 맞출 확률, 세 번 맞출 확률, 네 번 확률, 6번 맞출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5번을 시행했으니까요. 이렇게 이항분포가 만들어집니다. 정규분포랑 비슷해요.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였을 때 이런 분포에서 특정한 값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여기 좀 간단하죠. 이항분포는 10번 던졌을 때 그 한 번 딱 던졌을 때 10번 시행했을 때 그 결과값의 확률이 P라고 하면 10번 던졌을 때 5번 나올 확률은 6번 나올 확률. 이거는 일종의 사전 확률인 거죠. 우리 이론치로 알고 있는 확률인 거죠. 성공 확률 70%예요. 어떤 수술을 했더니 잘 수술될 확률이 70%입니다. 그러면
10분의 7이 이론치의 확률인 거죠. 이 10분의 7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 특정한 사건을 몇 번 했다? 7번 했다. 그래서 n이 7번, 한 번 수술할 때 이제 성공 확률이 70%이기 때문에 10분의 7, 이 분포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5명에 다 성공적으로 맞히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가능하다. 이런 결과값을 내주는 게 바로 이항분포입니다. 정규분포 다음 이항분포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항분포의 예시를 한번 보면 사지선다형 문제 3개를 임의로 대답했어요. 자, 뭐라고요? 그러면 n 값은 몇 개? 3번을 임의로 시행했다. 근데 한 번 시행할 때 문제를 맞힐 확률은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4분의 1이라는 확률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여러 번 시행했을 때의 3과 그 한 번 시행했을 때 그 이론치 확률이 4분의 1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보여지면 우리는 분포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분포 안에서 특정한 x값, 확률 변수 x값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게 바로 이항분포입니다. 정규분포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대신에 요거는 연속되지 않는 숫자에 대한 정규분포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한번 예시를 들어서 실습하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먼저 엑셀 한번 열어서 아까 정규분포 했던 엑셀을 이항분포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몇 번 시행했다? 몇 번 시행했다? 바로 3번 시행합니다. 3문제를 맞춘 거죠. 근데 한 개 문제의 정답 확률은 1분의 1분의 4라는 거죠. 1분의 4. 1분의 4. 이렇게 1분의 4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0번 맞출 확률, 1번 맞출 확률, 2번 맞출 확률, 3번 연속으로 맞출 확률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수값들인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 확률값을 바로 구해줍니다. 확률값을 구해주는데 어떻게 구해주느냐? binom distribution이라고 쓰고요. 0번 맞출 확률은 몇 번 시행했다? 3번 시행했다. 그리고 그 한 번 시행할 때 그 정답 확률은 4분의 1, 0.25%다. 근데 이거를 누적으로 말고 일반 확률 분포로 해주라 하고 0이라고 표시하고 이렇게 값을 치면 역시 이것도 확률 값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쉼표를 누르고 소수점을 좀 늘리겠습니다. 이 상태를 오른쪽으로 쭉 아래로 내리면 바로 뭐 이항분포는 변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맞출 확률이 0.42%, 0.4이니까 100분율로 하면 42.2%, 9번 맞출 문제 확률은 14%, 3번 맞출 확률은 1.6%, 이렇게 계산이 돼서요. 이걸 삽입해서 차트에서 꺾은 선이 아니라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로, 왜냐? 이건 이산형 차트이기 때문에 주황색을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이렇게 되면 이걸 삽입을 하면 여기가 이제 확률값이 되는 거고요. 확률값. 우리가 정답 횟수. 그래서 정답 횟수가 0일 확률값은 얼마다. 2일 확률값은 얼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때 그래프로 하나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정답 횟수에 대한 것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 파란색은 클릭해서 지워줘 버리고요. 확률 값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정답 횟수 1, 2, 3, 4는 엑셀에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고 가로축 레이블을 0, 1, 2, 3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사지선다형 문제 3번을 맞추는데 3번을 문제를 푸는데 정답일 확률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조건을 가지고 정답의 수가 한 번도 안 맞힐 확률, 그러니까 3번을 시행했는데 한 번도 안 맞출 확률이 바로 42.2% 정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답을 3개를 문제를 내서 맞추면 뭐 난이도에 대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죠. 이론치로 봤을 때 3개 연속, 3개 내지는 연속이 아니라 3개 문제 중에
세 번을 맞힐 확률은 1.6%이기 때문에 세 문제 냈을 때 세 문제 다 맞힐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고 똑똑한 확률인 거죠. 이런 내용을 이항 분포 그리고 이항 분포의 계산을 엑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뭐 10문제를 맞췄는데 사지선다행이니까 정답을 맞출 확률은 25%야 이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25개의 문제를 맞췄는데 정답은 사지선다형이니까 오지선다형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1 나누기 5겠죠. 0.2이고요. 만약에 25문제를 풀었는데 쭉 돌려보겠습니다. 연속 데이터로 해서 18에서부터 25까지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면 0부터 25문제를 맞힐 확률들은 0번 0 정답의 수가 0일 확률 그리고 트라이얼은 25번을 했고 확률 값은 0.5지선다형이니까 0.15라고 하면 이 각각의 확률 값은 이렇게 쭉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프 모양이 그래프를 딱 선택하면 데이터가 여기만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쭉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런 형태. 시행을 계속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정규분포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가장 확률값이 높은 거는 5문제에 맞출 확률이 가장 높다네요. 그리고 이렇게 시행 횟수를 만약에 100번으로 늘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100으로 쭉 한번 늘려볼게요. 100으로 쭉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연속 데이터에서 100번까지 100문제를 붙였을 때 다 맞힐 확률이 몇 %인지 모르겠지만 쭉 여기도 100번을 시행했을 때 오지선다행이 0.2의 확률이니까 이걸 오른쪽 끝을 쭉 누르면 바로 이렇게 왼쪽 100문제니까 찍어도 잘 맞춘다는 거죠. 찍어도 5분의 1 확률이니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분포값이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서 보여지는 분포를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항 분포에 대한 계산 방식이다. 엑셀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R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를 누르면 누적 확률 값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R을 가지고 한번 이항 분포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대로 좀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 하시는 거는 바로 샘플이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샘플이라는 거는 무작위하게 랜덤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니까 만약에 앞면이 나올 확률 앞이라고 써주고요. 또 뒤가 나올 수 있는 확률 뒤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이 값이 두 개가 나올 때는 R에서는 C라고 하는 걸로 콤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C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고요. C 앞면 그 다음에 뒷면 네, 묶어주면 네, 가로 하나하나 대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앞면 뒷면 이렇게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하는 것들을 샘플 사이즈를 한 20개로 해줘서 리플레이스는 한번 앞면이 나오고 다시 또 던지고 또 앞면이 나오고 또 던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사건이 여러 번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 리플레이스는 true, 그 다음에 probability는 앞면이 나올 확률은 0.5, 그 다음에 뒷면이 확률 나오니 0.5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숫자 0.5입니다. 그리고 가로를 이렇게 닫아주면 네,
이렇게 사이즈 20이라는 거는 20번 동안 앞면, 뒷면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0.5, 0.5라는 확률로 무작위하게 랜덤하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20번 던졌을 때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이렇게 무작위하게 나왔다. 이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그러면 앞면이 20번을 던졌는데 앞면은 지금 몇 번 나왔어요? 이번 샘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이 한 번 딱 20번에 시행을 했을 때 앞면이 9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한 번 더 시행을 해볼게요. 랜덤하게. 이번에는 앞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 나왔어요. 또 한 번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누르면 앞면, 앞면, 앞면 다섯 번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번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2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올 것인지 확률들을 이제 구해주는 게 바로 이항분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여러 번 그 이론치에 있는 확률이 있을 때 그 두 가지의 확률로 해서 성공이냐 실패냐, 앞면이냐 뒷면이냐, 남자냐 여자냐, 앞이냐 뒤냐 이렇게 두 가지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있고 그걸 갖다 여러 번 시행했다고 하는 게 이제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했죠. 한 번 시행할 때 두 가지 기록값이 나오는 게 베르누이 시행. 그리고 이 베르누이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바로 이항 분포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샵 하면 샵이라고 이렇게 아래서 명령어를 치면은요. 요 샵 뒤에 나오는 것들은 계산이 안 되고 그냥 주석 설명하는 형태들의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 확률 0.5인 베르누이 시행을 20회 했을 때 이항 분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엑셀에서는 바이노미널을 썼는데요. 여기는 분포라는 이름을 써서 디스트리뷰션 바이노미널 이렇게 바이노미널 이렇게 씁니다. 약자로. 그래서 0부터 20번까지 시행을 할 건데 이 사이즈는 20번이야. 20번 시행을 할 건데 각각의 변수값들을 0에서부터 20으로 다시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 두 번 나올 확률, 20번까지 나올 확률을 순서대로 쭉 정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번 같이 쳐보세요. 그리고 프라버빌러티는 앞면과 뒷면 나올 이론치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를 붙이면 20번을 시행했을 때 0번이 나올 확률은 6.5367432의 2의 07승 그리고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한 확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걸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플랫에서 단 0에서 20을 밑으로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y라는 값에 저는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y라는 값. 이 디바이노미널 20회 시행했을 때 0이 나올 값, 1이 나올 값, 2가 나올 값, 이 확률 값들을 쭉 나열시켜 놓은 이 값 자체를 y라는 값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딱 치면 y라는 값에 저장이 돼 있죠. 이 확률 값들이. 그리고 이 확률 값들을 0에서부터 20에 있는 대응하는 확률 값들 내줄 거니까 y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얼마고요. 첫 앞면이 하나만 나올 확률이 얼마고요. 확률이 2가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10이 나올 확률, 그렇죠? 보이죠? 제가 5가 나올 확률은 이만큼, 10이 나올 확률은 이만큼, 15가 나올 확률은 이만큼. 이걸 보여주는 한 분포가 바로 이 이항 분포다. 그래서 지금은 점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프의 타입을 라인으로 한번 L입니다. 숫자 1이 아니라 L입니다. L로 다운표를 붙여주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규분포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막대 그래프로 이거는 연속형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로 그려지기 때문에 L이 아니라 그러면 H라는 옵션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LWD가 3이라고 한다면 색깔을 바퀴 그래프의 굵기를 좀 조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보겠네요. 주 정도로 그냥 이렇게 뚝뚝 이산 확률 변수처럼 끊어져 있는 값들이 나올 확률들을 이렇게 분포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항 분포의 그래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0에서 20까지 다 한 번에 나열해서 보여줬지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함수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자, d 바이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성공 확률 0.5인 베르누이 시행을 20회 실시했을 때 10번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10은 사이즈는 10번을 시행할 거고 프로바빌리티는 0.5야 라고 하면 여기 이 해당 10번이 나올 확률의 값을 그대로 바로 해서 환산해 줍니다. 환산해 주고요. 누적 함수는 p by nom 똑같습니다. p 우리 정규분포할 때 dnom, pnom 이렇게 했듯이 여기서 p by nominal 하면 이항분포의 누적값 그러니까 10이라고 한다는 것은 0이 나올 확률, 1이 첫 번째 하나만 나올 확률, 2개가 나올 확률, 3개가 나올 확률부터 10개가 나올 확률까지 누적으로 다 더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사이즈는 10 그리고 probability는 0.5 이렇게 하면 사이즈 10개가 아니라 20개 던졌다고 해볼게요. 20개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20번을 던졌을 때 10번이 나올 확률은 바로 0.588, 58.8%가 나온다. 그래서 이 20번을 시행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10번이 나올 확률은 보통 58.8%를 가지더라 라는 것들이 이론치로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론치로 계산되어 있는 분포 그걸 바로 우리 이항분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들이 여기에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실습을 같이 따라 해보시면서 감각을 익히셨습니다.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연습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요. A 항공사의 정원 200명인 항공기에 200명의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한 명에 대한 노쇼 비율이 10%예요. 노쇼 10%. 이거는 베르누이로 볼 수가 있겠죠.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정규 분포가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몇 명이다 이렇게 200명, 200명 몸무게나 키 이런 게 아니라 딱딱 끊어져 있는 이산 변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성 확률로 이항 분포로 한번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명이 할 때 우리가 한 명 예약하고 한 명 예약하고 한 명 예약하고 한 명 예약하고 쭉 해서 200명이 채워지겠죠. 네, 한 명 한 명 다 예약하다 보면 200명이 다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이 200명이라고 한다는 거는 한 명이 들어와서 노쇼의 확률이 10%인데 이 10%의 노쇼인 확률의 한 명이 200번 들어와 있는 케이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200명이라고 했지만 이 한 명이 노쇼를 일으킬 확률은 이론적으로 10%예요. 그랬을 때 이 한 명이 10%의 확률을 가지고 200번 시행한 거랑 똑같은 이항 분포입니다. 그래서 200번의 시행을 했고 노쇼 탑승할 확률이니까 노쇼 비율은 10%니까 1-10%를 하면 90%가 되니까 우리가 탑승할 확률이 관심 있어 하는 성공 확률인 거죠. 그래서 0.9 그래서 200번의 시행에 0.9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는 이항 분포의 분포를 띈다. 그래서 여기에서 185보다 이상일 확률은 얼마인 것인가. 그리고 1-TR 184보다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평균이 뭐 180이다 이렇게 했을 때 180 가운데 값이 180이라고 보는 겁니다. 평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200n 그리고 성공 확률 p 그러면 기대값은 n 곱하기 p 해서 180인데요.
요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설명 안 드렸습니다. 분포에 대한 설명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운데 값이 180인데 184가 될 확률 아니면 185명 이상이 탑승할 확률 여기가 이제 185가 되는 거죠. 185 이상이 될 확률은 이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전체에서부터 이 184까지의 확률을 빼버리면 나머지 문의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1 probability 184 이하라고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요것처럼 x 값이 이렇게 전기분포, 이렇게 이항분포가 있으면 180이 이제 평균값이고요. 그 다음에 185명 이상이 탑승할 확률은 185번의 성공 확률이 될 확률은 185 이상의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1에서 요 185 미만에 있는 확률 값을 빼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두 개 다르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이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있습니다. 몇 번 시행을 했다고요? 몇 번 시행을 했다고요? 200명. 그리고 노쇼가 아닐 확률은 노쇼가 아닌 확률 찾기 때문에 0.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바이노미널을 배웠죠?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에서 185명이 이상이니까요. 185명이 200번 시행해서 0.9의 확률로 이항분포에 따른다고 했을 때 누적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184까지 한번 봐야 되겠죠. 184까지 누적 확률 구해줬습니다. 누적 확률은 우리가 true라고 해야 됩니다. true라고 했을 때 인터를 치면 85.6925%예요. 어떤 게요? 바로 184명이 탑승할 1명부터 0명부터 184명이 탑승할 확률의 누적값이 0.856925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185명부터 이상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탑승할 확률은 전체 1에서 이 0부터 184명의 탑승 확률 누적값을 빼주면 14.3075라는 거죠. 자, 다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탑승 성공 인원, 노쇼 없이 탑승한 인원이 0명일 때가 있고 쭉 200명일 때까지 있겠죠. 쭉 200명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나 숫자를 입력하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서 쭉 내리면 188까지 왔네요. 200명까지 200명 모두 다 탑승할 확률도 있죠. 그런데 바이놈 디스트리뷰션을 하면 0명이 탈 확률, 근데 200번을 시행해서 0.9의 확률로 노쇼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누적이 아니라 확률 질량함수로 누적하지 않고 폴스로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확률값이 나오고요. 쉼표를 누르면 수점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희박하죠. 그리고 쭉 밑으로 함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R6만 계속 값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십자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분포의 모습을 이렇게 값을 냈습니다. 이 분포의 값을
다 잡아서 다 잡아서요. 삽입해서 이 분포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형태가. 길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랬을 때 우리가 185명이 이상이 탑승할 확률은 자, 185명 여기서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분포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185명 이상이 탑승할 확률은 바로 이 분포에서 이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하는 방식은 뭐였냐? 이 면적을 구하려면 전체 면적이 1이라는 면적에서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여기에 있는 면적을 구해서 1에서 뺀 거죠. 예, 0부터 이 184까지 있는 확률들 쭉 합계가 바로 누적 합계 분포에서 나온 결과값인데요. 여기 보면 그게 바로 이겁니다. 0명부터 184명이 탑승할 누적값이 0.8569니까 그 그래프에서 1을 빼면 그 그래프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184까지 나올 확률이 85.692호니까 전체 1에서 이 85.629를 빼면 바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185부터 끝까지의 이 면적의 값이 확률값이 더해져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1-0.85692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항 분포의 적용 신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R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R을 열었고요. 제가 방금 이제 드린 연습 문제를 같이 R을 통해서 한번 시연을 해볼 건데요. 자, 연습 문제 여기다 옮기겠습니다. 주석에 샵 표시를 넣고 이렇게 샵으로 감싸주면 명령어들이 실행이 안 되죠. A항공사의 종은 200명이다. 200명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시행 횟수 N은 200명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공 확률은 0.9다. 0.9다. 자, 요거를 R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185명의 이상이 탑승할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84까지 일단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X값이 184일 확률 80까지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엑셀에서는 바이노미널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R에서는 D 바이넘이라고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이게 184인데 시행횟수는 사이즈는 200번을 하는 거예요. 그 프로바빌리티는 우리가 알려고 하는 프로바빌리티 0.9. 그래서 184는 약 184명이 탑승할 확률은 6.4%다. 0.064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누적 확률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바로 T 바이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부터 184까지 합계가 아니라 184죠. 184의 사이즈는 200이고요. 그리고 프로바빌리티는 0.9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학술적이거나 통계학적인 이론으로만 접근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런
실생활의 문제들을 이런 통계학으로 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탑승할 확률이라는 이론치가 나와 있을지 안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항공사 200명의 항공기 예약이 완료됐는데 노쇼 비율이 보통 우리가 5%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185명 이상의 탑승 확률은 어떻게 될까? 여기도 5%니까 185명 당연히 5%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분포와 확률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편향되거나 고정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사고의 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쇼 비율은 5%니까 이 185명이 탑승할 확률은 5%일 거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명이 그 누군가의 한 명이 노쇼의 비율을 10%로 노쇼의 비율을 10%라고 한다 그러면 그 한 명이 200번에 대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계산 방식, 이항공포의 계산 방식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이항분포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P 바이놈이라고 하는 건 누적이라고 했죠. 184까지 누적을 보여줄 거예요. 누적을 보여줄 거고 이때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0.8569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똑같은 명령어로 이렇게 로워 테일은 라고 하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로워 테일 true면 0.856 요게 다시 화면 좀 깨끗하게 지워보겠습니다. P 바이놈 184에서 200번의 시행에서 성공 확률이 0.91 확률은 0.8569 246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들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명령어를 여기다 하나 복사를 하셔서요. 로워 테일은 true다. 이게 무슨 낮은 꼬리가 true다라고 하는 거는 TR입니다. true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시행을 해볼게요. 똑같이 0.8569 24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P 바이노미널 184에서 사이즈 똑같이 복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금이니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똑같이 복사하고 폴스를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0.1430754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오른쪽 아래 이 그래프를 보시면 184라고 하는 게 있다면 여기에 플랫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그려봐야 되겠는데요. 플랫을 한번 그려볼게요. 배운 거 그대로 써먹으면 됩니다. 똑같이 여기다 y 값에다가 d 바이노미널에서 200번의 시행을 할 거고 probability는 0.95 그리고 0부터 200명까지 각각의 탑승할 확률들을 이렇게 보내면 y 값은 이렇게 확률 값을 보내고요. 여기에 플랫에서 0부터 200까지를 y 값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해주면 바로 0부터 200까지 아래쪽에 쭉 표시가 되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때 X랩을 C에서 150에서 한번 보여준다고 할게요. 150에서 200까지 보여준다. 150에서부터 200까지 그냥 잘라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84까지의 탑승자의 확률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이 184를 중심으로 해서 낮은 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184보다 높은 값들인 거죠. 어퍼. 그래서 이 로우 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특정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함수 값을 계산할 거냐, 그리고 폴스가 되면
오른쪽에 있는 면적들을 계산을 할 거냐, 이 옵션을 여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P 노미널 184에 200번에 시행하고 성공 확률이 0.9였을 때 로테일이 F라고 하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면적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뭐였죠? 바로 0.1430754. 그러면 바로 우리가 1에서 트루인 값은 184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이 면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이 주황색 부분을 구하려면 전체 1에서 이 보라색 부분을 뺀다고 했는데 빼지 않고도 여기 로테일에 있는 폴스 값의 옵션을 주면 바로 0.1430754가 구해진다. 이 연속 문제의 답은 14.3%입니다. 라고 답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4.3%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노쇼 비율이 10%니까 185명도 10%겠지라고 하는 착각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항분포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학이 좀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공부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숫자나 어떤 통계학적인 머릿속의 개념과 사고방식을 숙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포화송 분포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정규분포, 이항분포, 포화송 분포, 이 자주 쓰이는 통계학 이론을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분포들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엑셀과 R 실습을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반복되는 훈련들이 나중에 가설 검정이라든가 추론 통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 분포는 확률 변수가 연속되어서 키나 몸무게처럼 0.0001, 0.001, 0.01 단위로 촘촘하게 펼쳐져 있는 이 변수의 확률 값들을 계산하는 분포, 그리고 이항 분포는 이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일컫는 성공과 실패의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이 확률들을 가지고 여러 번 시행했을 때 나오는 분포를 나타내주는 분포고요. 그리고 포화송 분포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이럴 때 많이 쓰인 겁니다. 하루 동안 발생하는 출생자 수나 혹은 사망자 수라든가, 그리고 1시간 내에 찾아오는 방문객의 수라든가, 일정 시간 동안에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의 수라든가, 이렇게 단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인지 아주 소수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24시간 1년 365일 일어나는 계속 연속된 일들이 아니라 특정한 단위 시간에 발생하는 그런 분포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포화송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는 전체 사건에 다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단위 시간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의 분포가 관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각각의 단위 시간마다 이 텀들이 발생하는데 이 시간의 텀을 또 계산하는 대기 행렬과 같은 이런 걸린 시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또 분포가 바로 지수 분포라고 하는데요. 이 지수 분포는 이번 수업에 다루지 않고요. 그래도 정규 분포하고 이항 분포만 가지고 여러분들 머리가 지끈거렸을 텐데 포화송 분포까지만 하고 이 분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는 특정한 짧은 단위 시간, 우리가 정해놓은 단위 시간에서 일어나는 소수의 사건들에 대한 분포를 보는 거라서 이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라고 하면 이 포화송 분포는 통계학적으로 이항 분포랑 똑같은 케이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 람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단위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평균 횟수를 말하는 건데요. 만약 이 단위 시간 동안의 횟수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촘촘하게 굉장히 많아진다, 지금 뭐 대여섯 건이지만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 분포가
아까 본 그 이항 분포와 같은 정규 분포와 같은 모양을 띠게 된다. 그래서 포화성 분포의 의미는 특정한 짧은 단위 시간, 우리가 정해놓은 단위 시간 안에서 소수 일어나기 굉장히 희박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특정한 시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는 형태들의 분포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여기에 1시간 내에 찾아오는 방문객 수라든가 어떤 특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수, 또 1km당 패인 구멍의 수, 희박한 케이스들이죠. 1시간 동안 사무실에 걸려온 전화의 수,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이론치 분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선택한 일정한 시간이나 공간 내에 발생하는 사건의 개수를 설명하는 거고요. 흔히 시간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현실 생활에서 보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침 해장국밥집은 오히려 뭐 10시나 11시, 그 다음에 3시나 4시에는 별로 사람이 붐비질 않다가 아침에 새벽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 저녁 시간대에 사람이 이렇게 확률들이 이렇게 발생하죠. 그리고 좀 드문드문하다가 점심 시간대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처럼 모든 단위 시간 내 모든 시간 내에 일어날 확률들이 막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궁금하는 단위 시간 안에서의 펼쳐지는 일들에 주목하는 분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CS 센터라고 하죠. 콜센터라고 하죠. 고객 상담 센터에는 막 전화들이 걸려옵니다. SK텔레콤도 뭐 그럴 거고,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들에서도 이런 상담 전화들이 걸려오는데, 그게 계속 일정하게 매번 들어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궁금한 게 5분이라는 단위 시간을 우리가 딱 설정을 한 겁니다. 이 5분이라는 단위 시간 안에 평균적으로 1.5회의 전화가 온다라고 했을 때 5분 동안에 2회 전화를 받을 확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항분포처럼 뭐 계속 반복적으로 실험한다기보다는 딱 5분이라는 그 시간 안에 5분이라는 시간 안에 5분이라는 시간 안인데 그 시간입니다. 시간 안에 한 번 걸릴 수도 있고, 뭐 2번 걸릴 때도 있고, 뭐 3번 걸릴 때도 있고, 한 번 걸릴 때도 있고, 2번 걸릴 때도 있고, 이거 평균을 내봤더니 이 단위 시간 5분 안에는 1.5회만큼의 SM 횟수가 있더라. 그렇다면 이 5분 안에 9번 전화가 올 확률은 얼마인가 라고 계산하는 게 바로 이 포화성 분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엑셀에서나 R에서나 이 포화성 분포에 해당되는 확률 값을 구하는 함수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포화성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R에서는 D 포화성, P 포화성, Q 포화성, 이렇게 구해주는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습과 실습에서 나오는 교과값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엑셀로 포화성 분포와 관련돼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정규분포, 이항분포 실습 이후에 포화성 분포의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시트 만드는 방법은 엑셀을 다뤄보지 않으실 학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트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시트가 하나 추가됩니다. 그리고 저는 시트를 추가해서 이렇게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꿨고요. 포화성 분포 시트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 서비스 센터는 5분에 1.5회, 우리가 관심 있는 단위 시간은 바로 5분입니다. 5분. 이 5분에 평균 홀 횟수가
1.5회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는 포화송에서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싶어하는 이 단위 시간 동안에 오는 평균 횟수를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포화송 분포에서 이 람다 모양입니다. 이 람다. 이 람다 모양으로 이제 포화송에서는 분포를 만들어내고요. 이 람다가 1이면 특정 단위 시간 동안 일어날 평균 횟수가 1, 그리고 람다가 4면 특정 단위 시간,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단위 시간에 일어날 횟수가 4, 평균 횟수가 4, 이렇게 해서 람다인데요. 포화송 분포에서는 이 람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균 콜센터에서 5분 동안에 일어나는 평균 콜 횟수가 1.5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2회 이상 올 확률은 얼마인가? 2회 이상 확률은 얼마인가? 똑같습니다.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0.1회 올 수도 있고요. 0.2회 올 수도 있고요. 1회 올 수가 있고요. 2회 올 수도 있고요. 3회 올 수도 있고요. 4회 올 수도 있고요. 5회, 뭐 6회, 7회, 8회, 9회, 10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0회 올 수 있는 확률은 0회 이상, 0회 올 확률은 람다니까요. 포화송을 보겠습니다.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은 0회, 0회입니다. 여기 0회. C9에 있는 셀을 딱 클릭하면 0회가 이 람다 함수 평균 콜 횟수의 람다, 이 평균 콜 횟수 1.5를 접목시키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누적이냐 확률이냐인데 일단 확률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0, 폴스 0이나 아니면 폴스로 이렇게 입력해주면 밑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면 이게 바로 포화송 분포의 확률 함수다. 그래서 요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탑입에서 데이터 값을 여기는 콜 횟수 그리고 포화송 분포의 확률값 나올 확률값 포화송 분포다. 단위 시간당 평균 콜 횟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포화송 분포니까 포화송 분포에 맞게끔 분포의 확률값이 이렇게 결과를 내줍니다. 이렇게 이 나올 확률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삽입 버튼에서 이 차트에 있는 요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를 변경할 거고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가로행 레이블은 0부터 10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엑셀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선택에서 이 가로축 레이블을 0부터 10까지 이렇게 해서 선정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올 확률이 몇 퍼센트? 여기 자세히 안 됐네요. 네, 데이터 선택에서 가로축 레이블에서 0부터 10까지 해서 확인 눌러주고 또 확인 이렇게 해주면 한 번도 안 올 확률이 0.22313016 확률 이렇게 이런 포화송 분포가 만들어지는데 횟수가 계속 많아지고 평균 람다가 콜이 많아진다면 만약에 1.5라고 제가 안 넣고 여기 평균 콜 횟수라고 하는 데다가 일단 매개 변수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D4라는 게 바뀔 때마다 확률값이 변하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D4라고 하지만 이게 아래쪽에 함수가 쭉 적용될 때는 여기 D5가 되고요. 여기는 D6가 되고요. 여기는 D7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처음에 설정됐던 D4의 값이 한 단계 요 값이 하나 참조하는 값이 하나 내려올수록 역시 여기 있는 D4였던 값이 D5로 바뀌어서 값이 오류가 나요. 그래서 그 엑셀에서 함수를 전체 다 적용할 때는 이렇게 고정하고 싶은 값들에 있어서는 이 사행에 대해서 고정을 시키고 싶죠. 사행에 대해서는. 그래서 F4를 눌러서 이 사행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넣으면
이 사행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만 쭉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한번 보면요. 수식 표시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달러 표시가 됐기 때문에 D4, D달러4는 항상 똑같습니다. D달러 표시 똑같고 앞에 있는 C9, C10, C11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보이시죠? 셀 참조 위치가 바뀌시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1.5는 달러로 묶었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달러 표시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이렇게 16회까지 나올 확률을 한번 해보고요. 그건 1.5라는 람다 값이 있을 때 이런 분포인데 만약에 단위 시간당 굉장히 바쁜 콜센터예요. 그래서 평균 콜 횟수가 10번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10에 가까운 형태들로 구성이 될 거고 여기 이 그래프를 딱 클릭해 보면 지금 그래프를 설명하는 데이터 값이 10가지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영역 표시를 조금 늘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각형 점을 눌러서 밑으로 쭉 내리면 해당 그래프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평균 콜횟수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약간 정규분포 모양이 됐어요. 그죠? 그럼 평균 콜횟수에 듬성듬성하게 하면 한 4회 정도 된다라고 하면 약간 이쪽에 사회에 치우쳐 있는 느낌으로의 분포, 포화성 분포가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단위 시간당 많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아니기 때문에 1.5로 그 연습 문제에 제가 제시를 해봤고요. 1.5일 경우에 나올 확률값은 이런 포화성 분포를 갖게 되고 2회 이상 확률이라는 거는 여기죠. 2회 이상 확률. 2회 이상 확률이라는 거는 이를 포함해서 이 확률값들의 합계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이상에 있는 확률값을 합쳐도 되고 전체 확률값이 1이니까 1에서 0과 0과 1에 대한 확률값을 빼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빼볼게요. 1 빼기 1회 1 콜횟수가 하나일 확률 그리고 또 콜횟수가 0일 확률을 빼주면 0.44217호가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연습 문제의 답. K콜센터에서 5분 동안에 2회의 전화를 받을 확률 그리고 2회 이상 전화를 받을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2회 전화 받을 확률은 요 값이 되겠고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값을 적용한 함수를 적용한 0.2510, 즉 25.1%가 되겠고요. 2회 이상 될 확률은 전체 1에서 0과 1에 나올 확률들을 뺀 값, 이게 44.2%가 바로 2회 이상 나올 확률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에서 빼지 않고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지워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포화송 분포인데 이거를 확률 값이 아니라 누적 확률 값으로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1.5 이렇게 D4에다가는 F4를 한번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누적 확률 분포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래쪽으로 쭉 함수를 내리면 마지막이 1이 되겠고 누적 확률로 봤을 때는 2 이상일 확률은 1 이상일 1 이하일 확률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0.5578을 빼주면 1 빼기 0.5578 254를 빼면 0.44217호가 그대로 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나올 확률의 누적 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화송 분포의 엑셀 실습을 한번 해봤고요. 결국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값들, 그 다음에 이항 분포는 바이놈 디스트리뷰션의 값, 그 다음에 정규 분포는 놈 디스트리뷰션 값, 이렇게 확률값을 특정 변수의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R도 똑같이. 자, 포화성 분포 연습 문제 K콜센터에서 단위 시간 5분 동안 평균 콜 횟수가 1.5다. 포화송에서 단위 시간당의 평균
횟수나 개수를 뭐라고 했죠? 제가 람다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LAMBDA, 람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포화송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는 D 바이노미널 그리고 P 바이노미널이 일반 확률값이고 이건 누적 확률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D 바이노미널이 아니라 D 디스트리뷰션 포화송 POIS 포화송에 첫 번 콜 횟수가 한 번 올 확률. 근데 람다가 얼마다? 람다가 1.5. 우리가 이항분포에서는 정규분포에서는 민이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민이라고 썼는데요. 이는 람다라고 씁니다. 람다. 만약에 람다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값은 나오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람다는 1.5. 그래서 단위 시간 5분 동안에 1.5의 평균 콜 횟수가 있었던 그 분포에서 콜이 한 번 있을 확률을 구해야지요 라고 하면 0.3346이다. 그래서 33.4%가 한 번 온다 라는 얘기고요. 저번에 제가 이항분포에서 말씀드렸듯이 포화송에서 0부터 15회까지를 한번 쭉 그래프로 이렇게 내준다고 생각하시면요. 람다는 1.5 하면 이렇게 하면 0회 올 확률, 그 다음에 1회 올 확률, 2회 올 확률, 홀이 15번 올 확률까지 해서 0부터 15까지 이렇게 확률 값을 내어줍니다. 이걸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어떻게 그리느냐? 플랫에서 x값은 0부터 15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150cm부터 200cm까지 키를 이렇게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x에는 한 번도 안 올 확률, 15번 올 확률까지 0, 1, 2, 3, 4, 5, 6, 7, 8, 9, 10, 15까지 이렇게 쭉 나열해 주는 게 이 플랫 함수의 첫 번째 변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d 호이즈 요거를 우리가 Z라고 하고 Z라고 헷갈리니까 포화송이니까 P라고 할게요. P에다가 함수를 집어넣을게요. 두 번째 이 나온 결과값 이 16개의 값을 P라는 것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요 P에다가 디스트리뷰션 포화송 0부터 15까지 남다 1.5의 확률 값들을 내줘라 라고 하면 P 값이 이렇게 여기 생성된 게 보이시죠? 그러면 플랫에서 0부터 15까지 x 가로축에 놓고 p 값을 이렇게 출력해 주라. 그런데 타이프는 h라고 하는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라라고 하면 이렇게 포화성 분포. 제가 이 포화성 분포 이항 분포에서 설명했듯이 이 LWD라고 하는 거는 이 라인의 폭 넓이를 말하는 거니까 8, 7 정도까지 해서 붙여주면 이렇게 포화성 분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특정한 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연습 문제에서 뭔가요? 2회 올 확률. 그 다음에 또 뭔가요? 2회 이상 올 확률. 이렇게 연습 문제가 있었죠. 그랬을 때 2회 올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이 포화송 2회 올 확률인데 이 분포는 람다의 람다 값이 1.5인 포화송 분포를 따르니까 0.2510 그래서 2회 올 이상 K콜센터 5분 동안 평균 1.5회 오는 이 콜센터에서 5분 동안에 2번 전화가 올 확률이 25%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회 이상 올 거다라는 거 어떻게 한가요? 2회 이상 올 거라는 거 여기 보시면 2회 1회 2회 이상 올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함수의 면적들의 그래프를 다 더하는 거죠. 반대로 1회까지 올 확률을 전체 1에서 이 주황색이죠. 전체 1에서 1이라는 확률에서 이 주황색만큼을 빼주면 보라색이 나오기도 할 거고요. 또 R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로우테일이라고 하는 옵션을 쓴다 그랬죠. 로우테일. 그래서 특정한 값 기준으로 왼쪽의 분포의 면적을 볼 거냐, 오른쪽의 면적을 볼 거냐를 결정하는 게 로우테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보면
P 포이즌이라고 쓸 거예요. P 포이즌. 이거는 누적 함수겠죠. P 포이즌은 누적 함수겠죠. 자, 첫 번째 값은 예를 들면 우리가 첫 번째까지 처음 하나 올 확률입니다. 콜이 하나 올 확률 람다의 값은 1.5 이렇게. 아이고, 여기다가 안 하고 스크립트에다가 제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피포이즌 1까지의 누적 값입니다. 누적 값. 그렇다면 이 값에서 이 값이 나오면 1에서 전체 확률 전체 누계 값인 1에서 이걸 빼주면 바로 1 이상에 있는 1 초과에 있는 2부터 시작해서 15까지 있는 이 전체 확률 면적을 구해주는 겁니다. 또 혹은 이렇게 한다고도 했죠. P 포이즈를 낼 건데 람다는 1.5인데 우리가 로우 테일러 방향이 아니라 로우 테일러 방향이 아닌 거를 좀 찾아줘라. 폴스가 되겠죠. 이렇게 람다가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폴스. 이제 그러면 44.21746이 나오는 거죠. 즉 1 포화송에 홀이 하나 나올 누적 함수, 즉 누적 확률 1이 나올 때까지 이 누적 요 두 개를 전체 1에서 빼주면 바로 요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계산법이 바로 여기 1 P 포화송 콜이 한 번 있을 때의 확률을 말해주는 거고요. 이 P 포화송은 1을 똑같이 했는데 로우 테일을 폴스라고 했다는 거는 특별히 1에서 뭐 빼줄 그런 계산이 아니라 만약에 1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첫 번째 요 1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내주세요. 근데 낮은 값이 아니라 1보다 큰 값들에 대한 확률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누적 확률을 계산하는 P로 시작하는 P 포화송이지만 로어 테일러를 테일을 폴스로 하면 여기 1에 있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의 면적을 더해준다. 그래서 0.44121746이 나오는 이 원리를 R에서 이제 이번 그 약간 4시간 정도 동안에 확률과 분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 확률과 분포를 설명하는 거는 향후에 데이터들이 모였을 때 그 데이터들의 어떤 숫자의 패턴 그리고 일상생활의 문제들 중에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사고 구조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확률과 분포를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시간부터 있을 표본 분포와 가설 검정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국 가설 검정은 확률의 게임이에요.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뽑은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이 모집단이 어느 곳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느냐를 계속 살펴보는 게 바로 가설 검정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통계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런 이상적인 분포의 특성과 이 분포 안에서 확률값을 계산하는 계산 방식과 사고 방식을 이해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에 여러 확률 문제부터 시작해서 분포들을 설명했는데 사실 이 확률과 분포를 마음만 먹으면 한 학기 내지는 1년 내내 강의를 해도 부족할 정도의 방대한 양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번 CDS 과정을 통해서 앞에 저희가 제목이 뭔가요? 정밀의료 빅데이터 CDS 과정인데 우리의 목표는 의료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학습을 위해서 기초 통계 실력을 다져서 결국엔 이 숫자와 친해지는 하나의 사고방식을 탑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 목적에 따라서 이 커리큘럼이 만들어졌고 저는 통계학
통계학이라는 게 정말 뎁스 있게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게 이 학습을 진행한다면 너무나 방대하고 이쪽 길로만 가도 끝이 없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통계 개념들로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그 실습을 R과 엑셀로 실습을 하면서 엑셀이나 R의 분석 툴들에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게끔 제가 안내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설 검정 그리고 표본 평균의 원리 그리고 표본 분포의 원리 그리고 가설 검정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4월 20 며칠이죠? 4월 27일, 26일이 되겠네요. 26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줌에서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통계 기초, 엑셀과 R로 하는 통계 기초에서 확률과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한 4시간 동안 간략하게 나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